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분사구문 중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보통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분사구문은 문법책에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나옵니다. 특히 비인칭 분사구문은 관용적 표현이다.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제목을 달고 나옵니다. 이 관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알아서 써!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문법 맨 마지막에 보통 달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면 야 이거 관용적 표현이야 라고 하면 그냥 애들이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죠? 논리적으로 내가 너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닥치고 그냥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나와!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시험에 나온다는데 뭐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얘네들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성인이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암기해야 되는데 나를 이해를 시켜줘. 네,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인 거죠. 이해가 돼야죠.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독립분사구문 설명하면서 제가 이분의 엄청난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분사구문이 왜 중요한 건지 설명한 책이 없어요. 문법책에서 시원하게. 대부분 그냥 자기들이 설명을 못하면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하면서. 근데 이 인류학 박사인 이분의 책을 보면 Silent Language 여기 책을 보면 고맥락 문화다, 저맥락 문화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분사구문이 이런 관점에서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고맥락 문화를 쓰는 언어는 이렇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그 다음에 저맥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고맥락 문화라는 건 한마디로 설명하면 개떡같이 설명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라고 할 때 대답으로 먹었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죠?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건데 얼굴 마주보고 말을 하는 건데 너는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맥락상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중국어도 똑같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럴 때 츠팔러마 라고 해요. 그러면 대답을 츠하러 이런 말을 하죠. 츠하러 그러면 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츠팔러마 그러면 밥 먹었니? 이라는 거죠. 츠팔러메요 그래도 너라는 말 안 해요. 그냥 다 먹었니?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대답할 때도 하러 츠하러 이렇게 하죠. 다 먹었어요 라고 하지 내가 다 먹었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알아들어요. 이런 고맥락 문화에서는 어떤 문장 성분을 쫙 생략을 하더라도 맥락상 이해가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해줘야 돼요. 뭔가를 생략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맥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문을 보죠. 자, 오늘은 비인칭 분사구문 설명입니다. 예문을 보면 Given his age,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his knowledge is remarkable. 그의 지식은 놀라워 라고 했습니다. 고맥락 문화를 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의 지식은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를 감안하는 사람은 누구죠? 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걸 왜 따지지?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따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맥락 문화에서는 야 이것 봐라 좀 이상한데 뒤에 나오는 거는 주어는 뒤에 주어가 표시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주어는 his knowledge, 그의 지식이네. 이게 주어네. 그러면 앞쪽에 생략된 것도 그의 지식이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의 지식이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그의 지식은 놀라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자세히 보니까 그의 나이를 감안하는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니까 주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표시가 안 되는 거야. Given his age 여기서 생략된 주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없어. 그의 지식이 아니라. 보통은 뒤에 나오는 주어가 생략된 주어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파악이 안 돼. 확인 불가. 이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있습니다. 에이 그냥 넘어가자 이건 따지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비인칭 분사구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 이렇게 넘어가 주냐 이렇게 관대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쓰는 표현만 있어요. 이런 표현만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게 라는 거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게 given that
무엇을 감안하면 granted that 뭐뭐이긴 하지만 provided that 만약 뭐뭐라면 요 정도 표현만 정해놓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무거나 이렇게 주어가 다를 때 주어가 파악이 안 될 때 넘어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문법책에서는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 이렇게 하면서 쭉 막 써놓고 그냥 넘어가요. 설명을 안 합니다. 아이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주어가 파악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주어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확인 불가. 그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몇 군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문 또 보면 granted that he is still young. 그가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he should know how to read. 어떻게 읽는지는 알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granted that 그러면 뭐뭐이긴 하지만 되는 거죠. 주어가 파악이 안 돼요. 확인 불가야. 네, 그런 경우에도 간혹 넘어가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비인칭 분사 구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provided you have a job. 너가 일이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I'll lend you some money. 내가 너한테 돈 좀 빌려줄게. 야, 참 인심 야박하다. 직업 없으면 돈도 못 빌리니 친구한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건 거죠. 주어가 provided you have a job. 여기에서 주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의 주어랑 다른 경우야. 주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파악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그걸 영어에서 비인칭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독립분사 구문과 비인칭 분사 구문. 오늘은 비인칭 분사 구문에서 알아봤고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인칭 분사 구문은 뭐다? 네, 주어가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정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영어가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인 거죠. 저맥락 문화다. 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눈치 없는 사람들이다. 네, 눈치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다 알아듣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독립분사구문과 비인칭 분사구문이 중요한 문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감정동사로 분사구문 만들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